옛날에 어떤 선비가 과거를 보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외딴 산중에 날은 저물고 하룻밤 유에 갈 곳이 절실해질 무렵 저 멀리 산비탈에서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길을 재촉해 다가가 보니 부모의 묘지 옆에서 삼년상을 하며 사는 심요살이 움막집이었습니다. 주인 양반 계십니까? 선비의 부름에 여인 하나가 움막 밖으로 나와 물었습니다. 어인일이십니까?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습니까? 여인은 혼자 심요살이 하며 사는 작은 움막이라 방도 먹을 것도 마땅치 않아서 완곡히 거절했지만 선비의 거듭된 사정에 자고 가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인이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하셨는지요? 못했다는 선비의 말에 여인은 흰죽을 한 그릇 써다 줬습니다. 선비가 죽을 먹으며 다시 한번 찬찬히 여인을 보니 심요살이 중이라 행색은 초라했으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고 본래 가진 외모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을 물리는 여인의 흰 목덜미가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잠자리에 들었으나 좁은 방 안에 지척에 누워있는 여인이 탐이 나서 선비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는 척 슬며시 몸을 뒤척이며 다리를 여인의 발목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선비의 다리를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선비가 다시 한번 다리를 여인의 정강이에 올렸습니다. 여인은 이번에도 조용히 선비의 다리를 옆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선비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화를 내지 않는 걸 보니 여인도 아예 마음이 없는 건 아닌가 보다. 이번엔 선비가 여인의 허벅지에 다리를 올려놓았습니다. 여인은 가만히 선비의 다리를 치우고 일어나서 단정히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품고 잠을 자려거든 내가 그를 부를 테니 그 답글을 채우시오. 선비는 옳거니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럽시다. 여인이 운을 뗐습니다. 신군봉화락 이면 한참을 기다려도 선비는 답글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끙끙대고 있는 선비에게 여인이 말했습니다. 답글을 못 채우시겠습니까? 그럼 나가서 종아리채를 해가지고 오십시오. 선비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쩌겠는가 하는 마음에 종아리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여인은 선비에게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종아리채로 마구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신군봉화락이면의 답글은 황천고군제입니다. 신군봉화락, 새 낭군을 만나서 활약하면 황천고군제,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운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베푼 여인에게 욕정을 품기까지 했고 공부도 부족해서 답글까지도 채우지 못한 선비는 아무 말 못하고 종아리를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새 실컷 두들겨 맞은 선비는 아침에 죽 한 그릇 얻어먹고 서울로 떠났습니다. 선비는 서울에 도착해서 과거 시험 당일까지 며칠 유할 곳을 찾던 중 어느 대가집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알지 못했으나 마침 이 집 대감이 상시관으로 임명된 바였습니다. 상시관은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관 중 우두머리 시험관을 뜻합니다. 과거 시험 하루 전날 밤이었습니다. 밤늦도록 선비가 객방에서 혼자 글을 읽고 있는데 방문이 조용히 열리는 게 아닙니까? 방문 밖을 쳐다보니 복숭아꽃같이 고운 여자가 차마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우물쭈물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으니 들어오시오. 선비가 말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와서도 여인은 머문머문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선비가 재차 이유를 물으니 하도 글소리가 듣기 좋아서 들어왔습니다. 그래, 글소리가 좋아 들어왔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하고 선비가 물으니 그제서야 여인은 글보다는 다른 마음이 있어 왔노라고 부끄러운 속내를 실토했습니다. 어찌된 사정인고 하니 여인은 상시관의 며느리인데 정혼만 했지 남편과 동침도 못 해본 청산과부라. 시부모가 상시관을 할 정도면 뼈대가 있어도 제대로 굵은 집안일 텐데. 오죽 답답했으면 야밤에 외간 남자의 방을 찾아왔을까요? 선비가 말했습니다. 정 마음이 있어 들어왔으면 내가 운을 뗄 테니 답글을 채우시오. 답글을 채운다면 나와 맺어질 수 있어.
여인이 그러자 하니 선비는 신군봉화락이면 하고 운을 떼었습니다. 한참을 말미를 줬지만 여인은 답글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 답글을 못 채우겠습니까? 하고 선비가 물었습니다. 여인이 답글을 못 채우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선비는 그럼 나가서 종아리채를 가져오시오. 여인이 혹시나 하는 마음과 어쩌겠는가 하는 마음에 후원에 나가 종아리채를 만들어 오니 선비는 여인의 종아리를 걷게 하고는 마구 내려치기 시작했습니다. 신군봉화락이면의 답글은 황천고군제입니다. 신군봉화락, 새 난군을 만나서 활약하면 황천고군제, 황천에 있는 옛 남편이 온다는 뜻입니다. 마침 그 집 대감이 집안을 산책 중에 이 광경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객방에서 종아리를 맞는 며느리가 안쓰럽긴 했지만 못 본 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보통 놈들 같았으면 일단 여인을 품고 봤을 텐데 저 선비가 참 사람이 됐구나. 내일 과거 시험에 꼭 합격시켜야겠다. 다음 날 과거 시험에서 상시관이 낸 시제는 신군봉화락이었습니다. 선비는 결국 장원급제에서 암행어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향에 내려가기 전에 인사차 상시관 대감집에 들렀는데 대감이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자네 사람됨을 내가 알고 있으니 내 며느리를 좀 부탁함세. 내 아들과는 동침도 못 해본 청상과불세. 선비가 대답했습니다. 전 안 되겠습니다. 이미 혼인했습니다. 데려가게 부탁하네. 그렇게 여인을 데리고 귀양하던 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심요살이 하던 여인을 찾아가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심요살이 하던 여인까지 부인으로 얻어 본부인까지 부인 셋을 거느리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